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저도 이제 국어 모의사 푸는 법을 따로 가르치는데, 카페에 보니까 이제 국어 모의사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인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이렇게 있는 이거를, 공통점이 있는 것들,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쭈르륵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한 밑에 답변들이 있는데, 조금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이제 원론적인 걸로 시간이 많으면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제대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핵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독해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 그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많느냐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비문학 제시문은 답에 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이해를 해요. 1대1 대응해요. 다. 이게 이제 95점 맞던 애도 이해 못하는데 100점 나오기 시작하면 1대1로 딱 대응된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 단어랑 이 단어를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못 찾아요, 이걸. 네. 지금 제대로라는 걸 못 찾는 거고. 또 나느냐 양치기, 양을 치자. 양치기 한다고 마구마구 푼다. 해설도 정독을 한다. 그러면 마구마구 풀고 해설을 정독하는데 반복돼서 저절로 차오르긴 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기출문제부터 풀고 교육방송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제 풀고 여유 있으면 사설 모의고사까지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전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고 교육방송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 문제를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서 나중에 사설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 네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80분의 풀이 시간에서 이건 정해야 됩니다. 이제 화법을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시간 타임을 재볼 필요성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네. 그래서 꼭 나누어서 시간 재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기본 용어를 모르면 알아도 틀리죠. 내용을 알아도 기본 용어 자체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관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유사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유사 개념이 인터넷에 있기는 있어요. 네. 찾아보셔야겠는데 찾은 문제가 있고. 희곡은 인물의 심리를 해서 인물별로 제가 읽으라고 했죠. 사건 상황, 주요 소재를 유의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해서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사람별로 체크하라겠죠, 제가. 자, 그 다음에 문학은 갈래별 특성, 시의 특성, 소설의 특성, 이거하고, 비평원리, 감상원리하고,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장어, 사자성어, 속담도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고, 시의 정서, 태도, 이런 것은, 서술어에 유의해서 찾고, 흐름, 상황, 주제에 유의해서 찾아야죠. 시의 수사법도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네. 자, 비문학은 핵심 주제를 단락별로 찾아라. 이거 정통으로 하면 단락별로 해가지고 중요한 단어 골라서 여기 핵심 주제 이렇게 연결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수능 필수 어휘도 해야죠. 제가 녹화해놓은 것도 있는데. 기본 문법도 익혀야 되고. 이제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 이게 근거돼.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게 좀 난감하긴 하죠. 네. 기본 문법도 혼자 나가기가 좀 난감하긴 하고, 이거 수능 어휘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난감하기도 하고, 자, 핵심 단락별로 하는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고, 수사법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난감하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혼자 공부할 때는. 실수를 줄여라. 그럼 어떻게 줄여? 이건 안 써 있어요. 실수 줄이는 방법. 포기하지 마. 이건 맞죠. 진심으로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제 답안이나 이런 걸 너 진짜 이해했어? 이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네. 유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혼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오랜 시간으로. 근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객관화시켜서 그 내용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해설지에 답안하고 유사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해설지 답안의 차이는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국어 내신 할 때마다 배경지식 쌓았어야 되고, 올해 할 때는 국어 기본책 하나, 종합책 하나, 문학, 비문학 연습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 국어학원에서 이런 시리즈로 나가니까. 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교육방송의 핵심 제재를 알아야 이제 내용, 이게 선택지는 달라지지만 내용 자체는 같이 나오니까.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고 지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지문 중심으로 수능 대비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이고, 한글을 너덜너덜 반복해서 유형을 완전히 체득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쓰기는 철저하게 유형 중심이다 이렇게 뭐 유형 되게 강조하죠. 어쨌든 국어도 수능은 나오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어법은 기본 문법 공부해야 되고, 소설은 갈등 구조, 고전 가사는 한자가 나오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고전 가사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미리 다 해두라는 거고, 화작문은 개념을 볼 때, 이 화작문의 개념, 뭐, 동의의 경률, 무슨 경률, 이런 걸 알면, 보기를 고를 때, 분류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적어도 작품의 줄거리는 기억해야 나중에 빨리 찾죠. 사람이나 이런 거, 소설 같은 거 특히. 비문학을 칠 때 밑줄, 기호, 뭐 이런 거 손으로 체크해서 읽어야 되고, 소설 배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있으면 이렇게 뚝뚝 끊어줘야죠, 그죠? 네. 시의 상징어 찾는 법,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동그라미,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 이렇게만 쳐도 나중에 이제 단박하게, 네. 편하게. 고전 어휘도 뭐 200개 고전 어휘 한 적 있죠? 네. 네, 이렇게 고전 어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37개예요, 이렇게 써 있는데, 고전 어휘 찾으려면 힘들고, 뭐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쉽지 않은 거는 고전 어휘를 찾는, 이게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네. 근데 시의 긍정, 부정 쉽고, 시의 상징어, 뭐 해석하는 법이 좀 쉽지 않고, 배경 시간은 자기가 체크하면 돼요. 네. 이거 밑줄 치는 것도 자기가 기호 정하면 되고, 근데 줄거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화작문 개념은 좀 도움받는 게 낫고, 상징어 찾는 법, 해석하는 법, 고전 어휘, 고전 가사도 공부 혼자 하기 쉽지 않아. 이건 뭐 그 해설서 보고 해도 돼요. 갈등 구조를 이렇게 이 소설의 삼각형에서 인물 구조, 인물, 사건, 가운데 배경 해갖고 하라고 했죠. 네. 기본 문법도 혼자 나가기 쉽지 않고, 쓰기 유형도 이게 많이 풀면 단련이 되긴 해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다 혼자 다 해도 되는데, 객관화 시키는 거는 이게 답안하고 비교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진심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 실수 줄이는 법, 자기 실수를 자기가 못 줄여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뭐 학생 혼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의 어디까지? 1등급 턱걸이까지는. 네. 근데 여기에는 이게 자기 버릇이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날리지 않으면, 수업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자, 보시면 제한 시간에 풀어라, 실전 같은 느낌으로 풀어야죠. 네. 그래서 연습이 실전이고, 확신을 가지고 찍고 일단 그냥 두고 어려운 것도 다 풀고, 나머지 이제 쉬운 것부터 다 풀고, 나중에 어려운 거 푸는 거죠, 마지막에. 네. 스킨십하고 달랑 나누고 연결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빨리 읽어야 되고, 이게 지문과 선택지의 순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선택지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선택지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어느 단락에 이걸 두 갈식으로 끊어서 두 갈식으로 읽은 다음에 선택지의 단어를 고르면 네. 여기쯤에 있겠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발제도로 찾아가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의 단축법을 배워야 되고, 분석독을 한 다음에 단축법을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분석독이 끝도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고 연습하게 하는 거죠. 큰 부분들을 읽어라. 이것도 이제 말은 쉬운데 전체 주제부터 파악하고 작은 부분으로 세세하게 읽어내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들어야겠죠. 모르는 문제는 체크 후에 과감하게 넘기고 체크법 익혀야 되고, 연습 부족 극복해서 기술 연습해야 되고, 고전문학 특정 어휘는 주제를 알려주니까, 그죠? 네. 특정 어휘, 그래서 알아야 되고, 시간 분배법,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질문하라, 뭐 이런 건데, 맞아요. 뭐 이렇게 기술 이렇게 익히고, 아까 있던 기본 이렇게 익히고, 기술 익히고, 이렇게 익히는데, 혼자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약점이 발생을 하면 자신의 틀린 문제를 분류를 해서 약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약점 보완해야 되는데, 이 보완하는 방법을 도움을 안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다음에 오답을 정리를 하면, 방법을 배운 다음에 오답을 분석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혼자 안 되더라고, 학생이. 네. 그 다음에
나의 상상력은 이런데 해독질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 것도 맞잖아요. 해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혼자 안 되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빨리빨리 형식적 틀, 네. 이렇게 툭툭툭 풀 수 있는 게 15개고, 내용까지 다 파악하는 게 30개라는 거죠. 네. 독한 국어시죠. 그래서 내용 풀이법도 사실은 1대1 대응인데, 이 단어의 연관관계를 몰았을 때, 이게 같다는 걸 못 느꼈을 때, 이걸 같다는 걸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부리면 안 되죠. 검토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빨리 풀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빨리 푸는 걸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수학에 만약에 검산처럼 되게 도움이 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등급이 완전하게 나오는데, 해설지랑 나랑 다른 생각을 정리해. 그러면 다른 생각, 다른 이유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을 때 특히 문제예요. 인강을, 비문학은 그냥 어차피 배경식이니까 안 봐도 되고, 쓰기는 그냥 뭐 지출풀이니까 되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화작문은. 그러니까 문학은 인강을 봐라. 그런데 문학도 줄거리만 알고 푸는 방법을 알면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문제 풀고, 오답만 계속 파는 게 제일 시간 단축.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시간 남았을 때는 오답만 계속 파서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만 계속 연구하고 해설 읽고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맞은 건 하나도 안 보고 오답만 팔아. 짧은 시간에. 시간 단축법에서 유형마다 이게 최단 풀이 코스가 있는데 설명을 해줘도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문제 내용과 출제 원리가 달라서 이 내용은 이거 내용일 뿐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것도 선생님이 확인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서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 게 국어라는 거네. 특이하게. 그 다음에 내용을 많이 공부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독해법은 나쁜 국어 독해 기술, 국정보, 독한 국어 공식, 그 다음에 비문학은 훈련도감, 매산비, 개념정의는 나비효과, 그 다음에 기출은 마답, 자이스토리, 마더텅, 애들 다 풀어준 거예요. 김봉소 모의고사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요새는 리트까지 다 하지. 단락을 볼 때 손마크라 때 한끗, 패싱코드, 파샤주, 다 애들 많이 푸는 거, 완자, 손마크라 때 다, 담비. 너무 많이 풀고 다 푸는 거 애들. 그 다음에 이게 요 3명이 대세라고 2명 정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이 3개를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도달라면. 그러면 오답을 파가지고, 오답. 이 자기 생각과 달랐던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자기 생각을 쭈르륵 쓴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계속. 그런데 이 문제풀이 했을 때 본인이 체크를 하는 법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2관식으로 읽은 다음에 선택지부터 봐야 돼. 이거는 앞에 내용부터 봐야 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풀이법, 체크법, 찍는 법, 정리하는 법, 이렇게 유튜브에 녹화돼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막판에, 보통 한 5개나 6개? 5개까지. 0개에서 5개 틀리는 거는 실력이 거의 같다고 봐요. 0개만 빼고 1개에서 5개 실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를 대박 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최단 풀이법이 뭐냐면 유형마다 답이 어디에 있는데 이걸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찾으면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한 풀이 과정을 자기가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찾을 때 모의고사를 찾을 때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쭈루룩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만 있는 것인데 이거 말고 어쨌든 문학공부법, 비문학공부법, 문법공부법 이렇게 띄어 올렸는데 그거 살펴보시고 그럼 국어공부법도 있는데 살펴보신 다음에 공부하는데 참조를 하세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자신이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쭈루룩 지금 이 리스트처럼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구체화돼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확정 져놓고 이거를 추석 연휴 기간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미세하게 고정을 하고 한 다음에
내가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풀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네. 됐죠?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야, 이게 37가지가 인터넷에. 너무 추상적이지? 도움 안 돼. 그지? 근데 이것도 3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2개, 여기 3개 이렇게 다 있어. 그럼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본 거예요. 뭐 진짜. 요것도 앞에만 써 있는데 이 뒤에는 이제 내가 한 거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이게 이제 내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애들 해나가는 그 이유인데, 네. 예, 어쨌거나 오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답을 넘기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애들이 잘 까먹어. 연습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실전 연습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수업을 오답 정리 수업을 해주는 것처럼 네 스스로 해설을 보면서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구축하면 아마 내가 예상하기에 너 한 개 틀리든지 하거든지 하는 수준까지 갈 텐데 자기 방법이 다 구축되면. 할게요. 네? 수고하십시오.